장모님, 솔직히 집에서 밥하고 청소나 하는 식모잖아요. 제 생활비로 편하게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김정순의 손에 들린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61살 평생을 참고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가슴속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위 민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좁은 거실을 꽉 채우는 오만함만큼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인데, 내 집에 얹혀 사는 게 누군데, 누구 보고 식모라는 거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딱 그 꼴이었습니다. 평생 딸 하나 키우느라 등 굽혀 일했던 세월이, 손주 보느라 무릎 아픈 것도 참았던 시간이 단 한마디의 식모 취급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늘 나를 식모 취급했었지. 그럼 내가 식모인지 주인인지 내가 똑똑히 보게 해줄게. 그녀는 서랍 깊숙이 숨겨놓았던 남편의 오래된 등기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몇십 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비밀이 이제 곧 이 집안의 운명을 뒤흔들 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서류 사이에 꽂힌 한 장의 오래된 영수증과 절대 버리지 말라는 남편의 메모. 그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정순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수는 남편을 일찍 잃었습니다. 딸아이가 겨우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남편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운수 회사에서 버스 기사로 일하던 남편이 남긴 건 작은 땅 몇 필지와 집 한 채, 그리고 없는 줄 아는 게 낫다는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남편 명의로 넘어온 재산이었는데 정수는 그것이 훗날 딸에게 짐이 될까봐 평생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딸 하나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장 일도 하고 남의 집 청소도 다녔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도 참았습니다. 딸만 잘 키우면 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30년 넘는 세월이 흘렀고 딸은 38이 되어서야 늦은 결혼을 했습니다. 사위 민철은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싹싹하고 아들처럼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제가 마음이 안 놓여요. 빈말이라도 그렇게 말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래,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닌데 이 정도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딸 부부는 맞벌이니 저녁에나 마주치겠지. 아이를 가진 딸이 몸조리할 때 내가 있으면 수월할 거라는 생각에 정수는 먼저 같이 살자고 해준 사위가 내심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밥은 당연히 정순이 차려야 했고 손주를 봐주는 것도 집에서 편하게 노는 정도로 여겼습니다. 장모님, 반찬이 좀 짜네요. 오늘은 국이 싱거운데요. 처음엔 입맛이 까다로운가 보다 했지만 점점 타박의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람들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사위는 정순의 음식 솜씨를 칭찬하다가도 술에 취하면 우리 집 식모가 음식 솜씨가 좋아서요라고 말했습니다. 정순은 그 자리에서 웃어 넘겼습니다.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실언한 거라고 그렇게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가슴 깊숙이 박힌 가시처럼 잊히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위의 사업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사업이 번번이 실패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인생 편하게 사시니까 제 사정 모르시죠? 저희는 진짜 죽어나갑니다.
그런 말로 정순의 마음을 찌르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정순은 그저 참았습니다. 딸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그렇게 또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순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위 민철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모님 잠깐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정수는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위는 서류철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이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집 명의만 제 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정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물었습니다. 이 집을 왜 내 명의로? 빚 정리 좀 하고 사업도 좀 키우려고요. 서류상으로만 하는 거지 생활하는 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사위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태연했습니다. 어차피 이 집에서 똑같이 장모님은 저희랑 생활하시니까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명의만 바뀌는 거죠. 생활비도 어차피 저희가 내니까 장모님은 일절 돈 쓰실 일도 없잖아요. 정수는 서류를 내려다 봤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사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집 저희 주실 거 아닙니까? 이참에 저희가 사업해서 불려놓을게요. 전에는 식모라더니 이제는 아예 바보 천치 정도로 생각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정순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지만 사위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딸의 반응이었습니다. 옆에서 눈치만 보던 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좀 도와주면 안 돼? 우리 정말 힘들어. 엄마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 너무 꺼림칙하면 내 앞으로 해도 되고. 딸마저도 사위 편에 선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키운 딸이 자기 엄마보다 남편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것보다 아팠습니다. 생각 좀 해보마. 정수는 겨우 그 말만 꺼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사위의 전화 통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장모 재산만 정리하면 바로 해외로 나간다니까. 어차피 늙은 사람이라 데려간다고 해도 외국에서 못 살아. 알아서 포기할 거야. 정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냉정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남편의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평생 강조하던 비상용 서류. 이제 그것을 꺼낼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와 똑같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사위와 딸은 정순이 밤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위는 장모님 서류 일은 생각 좀 해보셨어요? 라며 재촉했습니다. 정수는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위가 출근하고 딸이 손주를 데리고 나간 후 정수는 서류 묶음을 펼쳤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은 등기 서류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운수 회사를 다니던 시절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넘겨받은 토지 3필지. 외곽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단독주택 2채. 모두 정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두툼한 통장 사본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정순 명의로 만들어 놓은 예금 계좌들. 사위는 물론이고 딸조차 그 존재를 몰랐습니다.
정순 자신도 정확한 잔액은 확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류 사이에서 낡은 영수증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뒷면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절대 버리지 말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영수증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왜 이것을 남겼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다음 날부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먼저 동네 부동산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장은 정순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십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우리 남편이 남긴 땅들 말이요.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부동산 사장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순이 가진 토지들이 최근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가치가 몇 배나 뛰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순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몇 번 언급했던 변호사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변호사는 정순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드디어 오셨군요. 고인께서 말씀하시길 언젠가는 꼭 오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오래된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세한 지침서였습니다. 회사 파산 당시 재산을 정순 명의로 돌려놓은 이유, 그리고 혹시라도 가족이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위가 탐내는 그 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집은 남편 회사의 파산 보호용으로 만들어진 특수한 명의였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면 과거 회사 채무와 연결되어 큰 법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만약 사위분이 이 집을 넘겨받았다면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분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정수는 그제야 남편이 왜 그토록 이 서류들을 지키라고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얼마나 무모한 요구를 했는지도. 정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저녁 사위 민철이 퇴근하자마자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방금 출력한 듯한 서류 몇 장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정수는 손주에게 우유를 먹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그리 급하니? 아니, 우리 집이 팔렸다고요. 장모님 서류 내셨다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넘기는 걸로요. 정수는 손주를 소파에 눕히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서류 냈다고 했지. 내가 언제 내 이름으로 넘긴다 했니? 사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확인해봤으면 알겠지만 이 집은 어제 매매 계약이 완료됐다. 다음 주면 잔금 받고 명도 들어간다. 미쳤습니까? 저희는 어디 가서 살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왜 신경 써야 하니? 사위는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퇴근한 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래? 너희 엄마가 집을 팔아버렸어.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순을 바라보는 딸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하거라.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사위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그래도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동안 장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정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셨다고? 너는 나를 식모 취급했지. 밥하고 청소나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사위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너 혼자 알고 있는 줄 알았나 보구나. 내가 해외로 도망칠 계획 세운 거 말이다. 그건 늙은 사람이라 외국에서 못 산다고 했지? 알아서 포기할 거라고? 거실이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남편은 내 재산 빼먹고 너를 데리고 해외로 도망칠 계획이었다. 나는 여기 버려두고 말이다. 딸은 사위를 돌아봤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집 말이다. 내가 그렇게 넘기라고 했던 이 집. 그게 뭔데요? 이 집을 내 명의로 넘기는 순간 내 사업은 끝날 뻔했다. 이 집은 내 아버지가 회사 파산 당시 만든 특수명의야.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순간 과거 회사 채무가 다 너한테 넘어온다. 사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내 인생은 끝났을 거다. 평생 빚더미에 깔려 살았겠지. 정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식모면 이런 것도 모르겠지? 미안하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야. 정수는 소파에 앉으며 평생 눌러왔던 마음속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하고 단단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식모 취급했지. 너희 밥 해주는 기계쯤으로 봤어. 평생 너희 위해 희생했고 입 한 번 크게 떠들지 않았던 게 이제 보니 내 죄였구나. 사위가 입을 열려 했지만 정순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말하지 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이제 소용없어. 나는 이미 결정했다. 정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주택매매계약서, 통장 정리 내역. 하나하나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토지 3필지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서 다 팔았다. 단독주택 2채도 정리했고 예금 계좌들도 모두 해지했어. 총액이 얼마인 줄 아니? 딸과 사위는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정순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평생 몰랐던 재산이 이렇게 많았어. 남편이 나한테 물려준 거야. 혹시라도 위험할 때 쓰라고. 그런데 내가 바보처럼 숨기고만 살았지. 장모님. 사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제 그 돈으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거다.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해서 혼자 편하게 살 거야. 너희랑은 이제 안 산다. 딸이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말씀 제대로 못 들어드렸어요. 정수는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운 마음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도 이제 어른이야. 내 선택에 책임을 져야지. 남편 편만 들고 엄마는 뒷전으로 한 게 내 선택이었어. 사위가 다시 한번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해줄 수 있어. 하지만 다시 같이 사는 건 없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정수는 마지막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위가 가져왔던 진명의 이전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이다. 내가 나보고 사인하라던 이 서류. 정수는 서류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늙은 사람이라고? 그래, 늙은 사람이 왜 무서운 줄 아니? 살아온 세월이 많아서 잃을 것도 이제 없거든. 사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수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다음 주까지 짐 싸서 나가거라. 새 집주인이 들어온다. 그리고 정수는 마지막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내 앞으로 남겨둔 돈이 조금 있다. 손주 교육비 정도는 될 거야. 하지만 그것도 내 남편 손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라. 변호사한테 맡겨뒀으니 나중에 연락 받을 거다. 딸이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어디 가시는데요? 내가 어디 가든 너희는 모르는 게 좋겠다. 연락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할게. 정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을 살았던 집을, 평생을 바쳤던 가족을 그렇게 떠났습니다. 밖은 쌀쌀한 저녁 공기가 감돌았지만 정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말대로 살아볼게요. 내 인생을 위해서요.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61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